재산세 그 1년 번호 97번을 한번 맞추겠습니다. 97번. 예. 박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거의 90%, 97%, 98%, 99%까지 100%도 가는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징수율이 보면은 거의 90대가 다 넘는데 이게 2007년, 2008년도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주민세, 자동차세가 좀 적어요. 자동차세가 81.9%.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세가 90%. 금년도 계산 안 했습니다만 92%. 재산세가 70.9%.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0.8%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한 자료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자동차세가 86.9%가 되고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도 80.8%밖에 안 되는데 87.8%대에 하는 특히 주민세 같은 거는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지금 요거에서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민세 경우는 이제 양도세 할 주민세가 이제 많습니다. 체납된 게요. 그래서 양도세 할 주민세가 이제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이제 5년 내에만 해면 되기 때문에 안에 주민세가 5년 법인세 소득할에 대해서 이천 세무서에다가 납부는 이천 세무서는 본인이 다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5년 내에만 자면은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는 바로 그 이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막 3, 4년 후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3, 4년 후에 3, 4년 정도를 이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지휘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부도가 났거나 또 이래가지고 전혀 부도가 날 때는 재산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넘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재산은 별로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기기 큽니다. 잠깐 그러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렇다면 세무과하고 민원공사과하고의 교류가 안 이루어진 거죠. 재산세가 변동이 되면 토지 매매 이용이나 건물 매매나 또 토지 대장을 변경해야 임야 대장을 변경해야 변경 조건은 다 군의 민원공사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도 감사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 이게 감사장이 6분밖에 안 나왔지만 다 이런 것 우리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는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각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나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크로스 체크를. 그래야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건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통과하는 거 계속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재산이 넘어왔다 했을 때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재산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1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그 사람은 이게 재산이 넘어가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대상이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세도 우리가 징수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어도 예를 들자면 있어도 이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거에 10%를 재산세로 주민세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부과를 못하더라도 그쪽에서의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받아요? 이천 세무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그 세정계장 할 때만 해도 이천 세무서에 가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천 세무서에서 그거를 하면 그 바로 그 지휘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뭐 의뢰를 안 해도 통보는 바로 옵니다. 바로 오는데 거기에서 부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통보가 바로 오는데 부과를 늦게 하니까 지혜 그러니까 예. 말씀을 안 하는데 자 지금 부과가 통보 안 온 자한테 통보가 와요 지금. 네. 세무서에서 통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부과할 세와 부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 안 됐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주민세를 그죠? 그럼 네. 그게 지금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지금 이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 왜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며요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네.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러면 그게 100개를 그러니까 받았으면은 이천 세무서에서 온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천 세무서에서 온 거는 바로바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달에 지금 이제 11월 달에 왔다. 11월 달에 왔다면 그 12월 달 납기를 해서 바로 부과된다.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왔으면 그 11월 달에 납기가 월말까지 가능하면 그 달에 부과하고 11월 20일 날 왔으면 12월 납기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납부된 세액의 주민세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통보가 되는데 네.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부과를 못한다는 게 지금 과장님의 지금 주 말씀이시죠?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지금 세무서에서 네. 세금을 안 냈을 때 통보가 안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전체적인 통보가 오지만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 세무서에 돈을 내야만 부과한다고요. 예, 그거에 대한 10%예요. 소득한. 그러니까 예. 그것이 돈을 못 내면은 부과를 못 한다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을 때는 예.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10%의 주민세를 여기 통지해서 납부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체납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체납인데 우리는 그쪽 세무사하고 체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네. 우리가 세무과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통지는 보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금액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체납액이 결정이 되는데 왜 주민세가 결정이 안 돼요? 체납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왜 체납액이 많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천 세무서에서 그 과정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설명을 지금 장황하게 가지고 딱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재산세가 만약에 있어요. 재산세가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10%에 대한 주민세를 묻냐고요. 납부 안 해도 통지만 가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보가 온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통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납부할 세금을 결정고시해서 주면 그 당사자는 통보해서 우리 이쪽 여주군 세무과에 넘어오면 그 세무과에서 가지고 10%에 대한 주민세를 고시해서 통보해줘서 납부하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소득할 주민세라는 얘기 딴 건 얘기했어요. 약간 자꾸 재산세를 그러니까 그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가 지금 이천 세무서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 감사하고 나서 얘기해서
좀 예. 여기서 끊임을 하고요. 제가 그 질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계산세가 이렇게 너무 낮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동차세가 86% 낮지 않습니까? 90%. 네. 제가 신부 과장님한테 질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낮은 것을 어떻게 이거를 향상시켜서 체납하기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가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세무서 얘기 나오니까 딴 데로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죠. 뭐 그런 적이 있다면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에 통고 온 거 가지고 예. 제가 또 그 뭐 감사가 안 되더라도 별도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주민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근데 그걸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득세를 납부했어요. 납부했으니까 여기서 징수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통지서를 보내는데 통지서를 체납을 했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납부했거나 아니면 부과를 해서 그 소득세가 체납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군에서는 이 돈을 이 체납 징수율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지를 보냈는데 징수가 안 된 거에 프로테이지가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통보를 보낸 거란 말이죠. 예, 주임은 부과해서 또 안 보낸 거죠. 착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왜 체납이 많이 되냐니까는 그렇게 부도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늦게 네. 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러한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상이 너무 징수율이 낮으니까 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세무과 우리 공무원 식구들 고생하는 줄 알아요. 네. 장학준 의원님, 이따 토론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쉬었어요? 예. 요것만 어차피 요것만 한 가지 더 요것만 하나만 더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읍면단위 징수율이 나와요. 근데 네. 지난번에 읍면단위 징수율에 대해서 포상 금액이 작년이니까 이제는 면당 100만 원씩 지불해 적이 있었죠. 네? 포상 징수요원의 세무과 포상비로 해서 징수 활동비 징수 활동. 예. 근데 내가 이거를 보니까 징수 활동비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비싸고 90%, 99%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89%, 94%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차등 비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징수 활동비는 이제 읍면에서도 이제 감에 있는 거 이제 좀 가서 받아라. 그래서 이제 징수 활동비를 해서 여비 성격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또 가등면에 관내 체납이 물론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다 이제 그렇게 줬는데 의원님 말씀 축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는 돈을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하시는 데고 또 우리 매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돈을 써가면서 도시과 같은 돈을 써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부서하고 돈을 써가면서 하는 부서하고는 업무 차이도 많이 있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방세에 의존하는 게 높잖아요. 어차피 지금 42.3%에 대한 재정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세에 이렇게 체납이 늘어지고 저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더 뒤집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제 나름대로 변형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상하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체납 비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인 의원님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나요? 쉬었나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갔고 지금부터 군 근거 조례하고 군 근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 쪽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금고 조례를 2008년도 6월 17일 조례를 했고요. 추진계획 쭉 해서 여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2008년도 7월 18일 날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이 심의위원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창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은, 이 심의를 할 당시에 심의 회의록을 좀 보자고 했더니 공개할 수 없다 해서 안 주셨어요. 회의록이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는지,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 행정감사에서 회의록도 못 보고 그런 내용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했는데 감사를 할 리가 어떻게 있는 건지, 회의록을 지금도 못 주십니까? 네. 이 금고와 관련돼서 그 회의록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결의하기를 비공개하기로, 그러니까 저도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이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회의록을 어떤 뭐가 있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느낀 걸로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비공개하기로 결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는 감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내놓자.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개개인이 발언이 된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주목과장님께서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도. 그 내용상으로는 내용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주국 과장님으로서 그 회의록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심의위원들이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원칙으로 생각하시냐 이거랍니다. 비공개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발언 내용이 담겨있는 그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행정감사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의 비공개라도 저희들은 그게 지난번에도 자체행정과장하고 잠깐 그 법률 논쟁을 했습니다만은 형사소추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특별한 사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는 한은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공개치 않으면은 향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감시를 해야 될 아무런 조건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특별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근거 지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지난 2000년도 5.3 선거 이후에 들어와서 그 조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결국 세무과에서 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해서 본의원이 신무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얘기해 준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수의 계량이 됐어요.
원래는 공개나 수의 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날 심의위원들은 수의 계약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에도 수의 계약으로 왔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수의 계약을 빼고 완전히 공개 경쟁을 하자고 본의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냥 공개하고 수의하고 함께 가자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는데 많은 검토서를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자료를 요거를 지금 2008년도 7월 18일 날 2시에 심의에 들어가서 16시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무과에서 주신 근거 지정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세무과에서는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데를 많은 조사를 했어요. 이율에 대한 근거, 형평성에 대한 그다음에 자금 능력 여러 가지로 조사 항목이 많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사실상 했습니까? 그래서 평점을 먹였습니까? 예, 평점을 우리 직원이 일반적으로 이 은행은 어떻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여주군에 있는 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다가 2007년도 12월 30일 결산 기준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점수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자체과에서 세무과 자체 내에서는 이 심의 규정을 가지고 배점표를 가지고 논하지 않고 한 분 담당 교장이 인터넷에 나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거죠. 아니죠. 점수를 매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 이런 건 똑같이 배점을 줬고요. 그 외의 것은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또 점수를 매기니까 그 점수가 과연 공정했는지를 심의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5점을 줘야 되는데 4점을 줬는지 모르니까 요거를 항목별로다 한 거를 해서 그날 당시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도 전부 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드리고서는 그날 정답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심의위원회 7분 중에 네. 전문 지식을 가지고 회계를 다루고 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7분 중에. 과연 그것을 2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이 재무구조가 3개은행이 재무구조가 다 만든 건지 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 당일 이거를 지렀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해 보셨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가 그 직원 믿고 이것만 가지고 이 자료에 있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여기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와 일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은 이게 담당 공무원이 여기와 일치시켰겠지라고 만약에 비교를 안 해보셨다면 그렇게 믿고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점 심의서를 보면서 배점 주는 거를 쭉 훑어왔어요. 네. 제가 하루 종일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공정성이 있는 건지 투명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표를 쭉 봤는데 뭐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많은데 그날 이건 심의위원님들을 당사의 심의위원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리 이런 것을 배점표를, 조사표를 내려줘서 그분들이 좀 검토를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2시에 심의회를 개설해놓고서는 2시간 안에 수의계약을 하자고 해놓고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평가조사표를 줘야 되고 검토 끝나고 방해 뚫리고 끝났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일반 자금과 특별하게 기금과 돈이 은행에 예치시키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맞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회계별로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가 1,102억 원, 특별회계가 457억 원, 기금이 166억 원, 상속특별회계가 100억 원. 2007년도 말로 해서 1,825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26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지금 제가 조사한 거로 보면은 일반 자금까지 얼마냐면 2,300만 원 내지 2,700만 원 지금 은행에 회전 돌아가고 있죠. 회전이. 우리 군에서 회전하는 돈이 2,300에서 2,700. 참이거리가 그 일반 특별회계 다 해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제가 본연이 조사하기로는 2,300억에서 네. 2,700억을 군 금고에 놓고서는 회전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엄청난 돈을 회전하는데 농협을 하나 놓고 수의계획을 할 때 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조사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고 또 그 다음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4년의 그 근거 약정 기간이죠. 뭐 과장님 또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거 이 시비할 때 공개가 돼야 원칙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원칙입니까? 이 수익으로 이 많은 돈을 해야 되는 원칙으로 생각하십니까? 수익액도 좋고 공개도 좋습니다만 이제 이번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 발의를 하셔서 공개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례를 했을 때 이번에 또 그 여러 가지 조례 근거 상위 행정안전부나 여러 가지 바뀐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근거 조례를 바꿀 때 거기에다 또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형평성도 좋고 공정성도 다 좋고 이게 공개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해도 좋은데 이 많은 돈을 이용했을 때는 분명히 여주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년에 자금운용을 해서 그 농협에서 한 75 되나 봐요. 75.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자로 다시 주고 한 55억, 5억은 저희한테 이자로 나오고 아마 이 금고를 운영해서 그 남은 게 한 18억 정도, 5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억이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18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 18억에 대한 순수한 수입을 가지고 여주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고를 운영해서 농협에서 그 2천억이라는 돈을 운영해서 어떤 그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익 발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는
분명하게 어떤 그 근거를 지정해 줬을 때는 여주 군에 대한 또 여주 국민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가성 이런 체결이 있기 때문에 뭐 법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향후 4년 후에 어떤 4년 후에 아니래도 지금 체결이 끝났습니다만 약정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약정서에서 여주군을 위한 인센티브나 국민을 위한 인센티브 하나도 없는데 향후 이게 뭐 계약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냥 가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 수익 항법에 의한 경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근데 우리는 아직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앞으로 해야 될 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근거한 협력사업, 추진 능력, 관련 유의사항은 근거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근거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 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상행하는 법률의 상위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그래서 출연 등은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 근거 진행의 상호, 위전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제처 해석입니다. 법제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약정서에 할 때는 인센티브를 지금으로도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금전대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국과장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장이 아니셨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여주 농협중앙에서 여주 군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주 농업중앙의 지부장이 군수 뭐냐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앞으로 그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농협에서 장관님, 그거는 소문에 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농협에서 이제 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평소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인재 육성 장학금을 뭐 물론 군에다 낸 건 아닙니다만은 0708년도 2개년도에 그 1억 5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아마 그 얘기를 한 걸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거는요, 지부장님이 새로 여주에 오셔서 내가 지역사회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가지고 낸 겁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저쪽으로 틀리죠. 이거는 근거 지정을 하면서 여주에 약정서에 집어넣고 1년에 1억이라도 여주군에 아니면 여주군민을 해서 쓰는 게 약정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정서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빠져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주농협중앙의 지부장이 그것은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주 내려와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인재육성 장학금의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주 농업길수센터에 쌀 무슨 지역 해가지고 1억을 냈습니다. 그건
제가 재차 물어봤지만은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위가 크고 있으니까 그거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자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낸 거예요. 그렇게 내고 있다면은 우리 약정세에 조금이라도 더 명확히 집어넣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또 근거 계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질의를 드리면은 이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이자 관리, 네. 기금에 대한 이자 관리도 그렇고 자금에 대한 이자 관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은행 전체적으로 총 아까 말씀드린 2천억이 넘는 네. 그 많은 돈을 자금에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보다 4.3%로 돼 있는데 지금 4.3% 이자 올지 않습니까? 다 올라갔어요 지금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뭐 각 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기금 관리하시는 각 과에 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0.1%를 올린다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천억이 얼마가? 25억이면 20억이 우리한테 1년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지금 그 금리를 이제 일반 금리보다 적게는 0.15, 많게는 0.35%까지 우리가 그 예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대 받는다지 말고 좀 저도 그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일반 단위농협하고 좀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0.1%의 이자율이 증가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여주군이 그만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왕 근거를 지정하고 있으면은 금리가 아무도 높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자율이 높아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또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지만 2008년도 결산이 나오면은 이자 결산 지급률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각기 기금 이자율 뭐 성과금이 아니라 기금 운영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참조해서 가지고 자금뿐만이 아니라 기금도 함께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사를 할 때 그 많은 그 은행 담당자하고 할 때 정말 그 듣기 싫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까지 들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근거는 공개적으로 투명 있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 이후가 되더라도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데서 좀 참작해서 군의 기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이자율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정기예금 하는 것도 이제 그 이자율을 하나하나 챙기지만은 보통 옛날에 이제 보통 예금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를 제가 지금은 보통 예금보다가 매일같이 드는 거 100만 원 이하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돈이 매일같이 새로운 뭐 보조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적금이 매일같이 정기 적금을 들고 정기예금을 들고 또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쓰고 남다 보면 뭐 하루에 1억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뭐 몇천만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100만 원 이하로만 남겨두고 매일같이 다시 3.5%짜리 이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이 넘으면 3.5%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서 지금 금년 7월 달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기금 관리 이자 프로테지를 좀 보면서요, 굉장히 허점도 많이 발견했고, 조금 더 기금 관리자나 자금 관리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아마 우리 여기에 수십억이 또 수억이 되돌아오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